경제적 자유를 향한 책과 함께 떠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책을 인터뷰하다 책 리뷰 전문 채널 책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부세입니다. 책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손수연님의 악인론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만난 것은 밀리의 서재 신간 코너였습니다.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에 마광수 교수님께서 쓰신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만큼 제목이 선정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라이프해커 자청님이 이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과 영감을 준 사람이라고 저자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문득 자청님의 책 역행자에서 터키로 함께 여행을 떠난 친구분이 생각났습니다. 사실 저는 자청님의 철학에 100% 동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역행자를 읽을 때는 저와 결이 다른 사람이라고만 정리를 했었는데요. 원래 결이 다른 사람이 추천한 책은 읽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청님의 생각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이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하다의 영어 단어 understand는 under, 그 사람의 아래에 stand, 선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청님이 추천하신 악인론을 읽기로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청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덤으로 악인론이라는 좋은 책을 만난 것 같습니다. 요즘 친구들이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게이득. 이 책은 재수없는 소리의 향연으로 시작해 자기개발 분야에서 정설로 여겨지는 권위 있는 여러 이론과 법칙들을 차례차례 박살내 가는데요. 마치 무협지에서 혜성과 같이 나타난 신진고수가 기존의 전통 있는 도장을 하나씩 깨나가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저는 불편함과 거북함의 연속이었는데 누군가에게는 통쾌하고 후련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꼭 참고 읽은 결과 많은 것을 얻었고 지금도 가끔 참고하는 책입니다. 원래 입에 썬 약이 몸에 좋은 법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떡 중에 인절미도 맛있지만 역시 본론으로 들어갈 때는 거두절미가 최고죠.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하루를 마감할 때 반드시 그날 분노한 것을 적는다. 단 이때 분노의 저격 대상은 반드시 나 자신이어야 한다. 만약 타인에게 분노를 느꼈다면 왜 나는 저 사람이 성취한 것을 성취하지 못했지? 왜 나는 저 사람만큼 독하게 살지 않았지? 같은 문제의식을 적어야 한다. 질투와 시기에서 비롯한 타인에 대한 분노나 적개심만 적는다면 열등감 덩어리로 인생을 마감할 것이다. 그렇게 분노일기를 쓰고 3개월 정도가 지나자 내 속에 잠재하던 악인의 페르소나가 해방되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내 머릿속에서 전권을 잡았다. 그러고는 쓸데없는 인간관계, 매사 적당히 만족하는 게으른 태도,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문제를 회피하는 비겁한 습관 등 삶을 조용히 갉아먹는 바이러스들을 하나하나 깨부수기 시작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오직 성공이라는 목표가 서자 내 인생에 인간적이다라는 표현으로 포장된 불필요한 감정들이 너무나 많이 개입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죄책감, 동정심, 자기위안, 위선, 이것들 역시 차례대로 찢어 없애버렸다. 개인적으로 악인론을 읽다가 무한해지는 경우를 넘어 저자에게 싸다구를 맞는 기분이 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초장부터 강력한 이야기에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기존에 제가 읽어오던 거의 모든 자기계발서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상식인데 저자는 분노하라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무능력하고 독하지 못한 스스로에게 분노하라라고 뼈 때리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전문용어로 팩폭이라고 하죠. 물론 작가는 그 분노의 대상이 남이 아닌 내가 되어야 한다고 한정짓기는 하지만 안 그래도 살기 팍팍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위로와 공감, 힐링이 필요한 요즘에 분노라니 100% 동의하기 어려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저번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았던 김미경 선생님의 마음수업과 참 대조되는 어조입니다. 하지만 작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 필요는 있습니다. 분명 감정은 중요합니다. 감정은 힘이 셉니다. 감정을 이용하면 막대한 에너지와 명백한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성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도 감정의 힘을 예찬했습니다. 복수라는 감정에 대해 3부작에 걸쳐 영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라는 명대사를 남겼던 영화 타짜에서 아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복수, 죽은 각초랭아 너가 아버지냐? 복수한다고 지랄들을 하게? 복수 같은 그런 순수한 인간적인 감정으로 다 접근하면 안 되지. 도끼로 맞박을 찍든 식칼로 배돼지를 쑤시든 고갯값을 번다. 뭐 이런 자본적인 개념으로 가야지. 제가 아는 부자 동생이 있는데요. 이름이 병찰이라고. 그 동생이 하는 말이 항상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감정이 없다. 돈은 간절하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돈은 불쌍하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직 노력하고 행동하는 자에게만 돈은 노크를 합니다. 똑똑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작가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한 이야기에는 뭔가 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감사일기, 분노일기,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뭔가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록한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이지만 나에겐 글쓰기를 담당하는 2명의 영혼이 있다. 첫 번째 영혼은 제멋대로이며 자유롭고 남의 눈치 따윈 보지 않는 인간이다. 자신이 쓰고 싶은 이야기를 마구 써내려 간다. 남들이 욕하든 말든 불도저처럼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제어하지 않고 쓴다. 그 와중에 그는 얼마나 수다스러운지 모른다. 하나의 글을 쓰다가 갑자기 새로운 글을 쓰기도 하고 필터링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린다. 글쓰기에 비속어가 섞이고 특정 상대방을 디스하고 난리가 난다. 첫 번째 영혼이 킬킬거리고 웃으며 등장하면 긴 한숨을 내쉬면서 두 번째 영혼이 등장한다. 그는 세상의 모든 불편론자들을 걱정하는 사람이다. 그의 표정은 늘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 첫 번째 영혼이 휘갈겨 놓은 문장들을 깐깐하게 따져본다. 위험한 부분, 맞춤법 오류, 쓸데없는 부분들을 삭제한다. 그리고 보다 순화해서 글을 쓴다. 첫 번째 영혼이 천둥벌거숭이처럼 써놓은 말도 안 되는 주장들에 하나하나 과학적인 근거를 찾아 붙인다. 첫 번째 영혼은 내가 초고라고 부르는 자고 두 번째 영혼은 퇴고라고 부르는 자다. 독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독서의 효용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식이 풍부해짐과 동시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한없이 작게 느껴지며 겸손해집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독서의 좋은 점을 덧붙이자면 바로 글을 잘 쓰게 된다는 점입니다. 독서도 실력이라는 게 있는 분야입니다. 많이 읽은 사람과 적게 읽은 사람 간의 레벨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근데 정말 극명하게 실력의 차이가 드러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글쓰기입니다.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작가의 필력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서 이렇게 위트 넘치고 자연스러운 문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직 독서량이 부족했을지도 모르지만
작가의 문장을 소리내서 읽으면 그 자체가 술술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장을 부어체 문장이라고 하나요? 초고와 태고에 대해서 이렇게 재기 넘치게 설명하는 글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자의 생각에 100% 동의하며 좋은 글은 어떤 글인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글의 기본은 예의입니다. 읽는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Manners makes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매너 있는 글이 좋은 글이라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그럼 매너 있는 글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육하 원칙에 의거한 문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 순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바로 퇴고입니다. 퇴고는 매너 있는 글을 만드는 마지막 활용 점정입니다. 글을 잘 쓰시고 싶은 것인가요? 그럼 책을 읽으십시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럼 글을 잘 쓰십시오. 그리고 매일 쓰십시오.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 보이지 않는 손에 붙잡혀 도태되지 않도록 쉬지 않고 달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아기는 이 정직하디 정직한 원리가 365일 우리 곁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 아래 끝없이 노력한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손은 가차 없다는 사실이 악인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 정말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높은 등급을 얻기만 하면 운명의 오해로 잠시 엉뚱한 곳에 머물지언정 언젠가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손이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나를 끌어올려 주리라는 심리적 안정감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여유가 악인으로서 당신의 매력을 더 빛나게 만들 것이다. 작가의 악인론은 정말 매력적인 이론입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으며 잘만 이용하면 나태한 자아를 개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부자가 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주장들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은 책 말입니다.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욕망에 솔직하라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마음은 힘이 셉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은 다크포스에 자신을 맡기기도 합니다. 힘하니까 힘의 의지라는 말이 생각나는데요. 바로 망치를 든 철학자 니체가 한 말입니다. 니체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르상티망이라는 프랑스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resentment, 원한 복수심이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나 패배의 원인을 내가 아닌 힘 있는 강자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은 나쁜 것이라고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는 자신이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달려있는 포도를 보고 저건 신포도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이러한 부자나 강한 것에 대한 분노를 니체는 르상티망이라고 부르고 이를 노예의 도덕이라고 하였습니다. 노예는 자신의 나약함을 장점이라고 믿습니다. 힘, 권력, 돈, 부자라는 가치들은 악이며 희생정신, 가난함, 약함, 억압받는 자들이 오히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합니다. 가치의 전도라고 부를만 합니다. 노예의 도덕에서 강한 것은 악한 것이고 약한 것이 선한 것입니다. 특히 노예 도덕에서 약한 것이 선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도덕의 노예입니다. 강한 것이 악한 것이라고 외치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인의 도덕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강한 것, 부자가 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약한 것, 가난한 것은 악한 것이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착한 사람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나태하거나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과 파산은 피할 수 없는 병과 같은 것입니다. 이왕이면 착하게 살며 부자가 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대신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바른 길이니까요. 바닥을 다지며 단단히 나아가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를 마음에 품는 것은 스스로 독약을 먹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살다 보면 특히 부자의 길을 걷다 보면 강력한 논리와 신념으로 무장한 악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배척하기보다 이해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손을 잡아주려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공감하고 공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면증을 겪고 있는 저자에게 그래도 좀 더 오래 산 아저씨가 꼰대 같지만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세상에 선물한 작가에 대한 저의 조그만 보답입니다. 만약 여전히 불면증을 겪고 계시다면 좋은 아빠가 되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마 다른 세상이 펼쳐지며 과거의 나와 화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아저씨가 힙한 부자 청년에게 주제넘은 소리를 한 것 같군요. 우리가 돈이 없지 기백이 없나? 부자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한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책뷰는 당신과 함께 걷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